얘가 우리가 뭐 할 때 했었냐면 저게 앞에 있는 A가 asynchronous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비동기 방식으로 웹페이지의 내용을 실시간은 아니지. 웹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할 때 쓸 수 있는 테크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웹사이트들은 A라는 HTML이 있다, A라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페이지 안에 예를 들어서 뉴스의 목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뉴스의 목록이 열자마자는 일단 20개가 있었대요. 네, 사용자가 다음을 눌렀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면 뭐 이런 화살표 같은 걸 눌러서 다음 페이지를 봤을 때 이걸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저 다음 버튼을 누르자마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저 해당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뉴스라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 뉴스라는 테이블에서 다음 목록, 그러니까 21번부터 40번까지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다시 화면에 HTML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보통의 PHP나 ASP나 JSP 같은 프로그램 언어들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로 그걸 구현하는 게 이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페이지 열리자마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내부적으로 이미 어떤 파일이 만들어져 있냐면 뉴스라는 제이슨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뉴스라는 제이슨 파일에는 예를 들어서 볼 법한 최근 리스트 한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100개의 목록이 짜르르 해서 제이슨 형식의 배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사용자가 A라는 페이지를 보고 있을 때 다음 목록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그러면 아까는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그때 접속을 해서 다음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결과를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었고, 이 방식의 가장 문제점은 그때 클릭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가 새로 고침됩니다. 다른 페이지를 보여줘요. 새로 고침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죠. 다른 페이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이제 제이슨 목록에서 첫 페이지 열리자마자는 저 제이슨 목록에서 여기까지를 보여줘요. 20개까지를 보여주다가 사용자가 다음 걸 클릭하면 그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이슨 파일 안에서 21번부터 40번까지를 다시 추출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때 서버와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열자마자 서버하고 통신해서 만들어졌던 이 제이슨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걸 가지고 특정 목록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가져오는 스크립트가 작동하기 때문에 아까 페이지, 웹 서버에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조회하고 그것들을 결과로 보여주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얘보다 훨씬 빠르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다른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페이지에서 부분만 변경되기 때문에 훨씬 더 웹사이트의 속도가 빠릅니다. 1번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렇게 해서 JSON이나 XML이나 그런 파일을 만들어 있고, 그 파일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목록을 출력하는 저 방식을, 서버와 통신하지 않는 저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자, 비동기 방식의 대표적인 구현 방법이 옛날에는 XML 많이 썼지만 지금은 제이슨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이슨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get json 하고 여기에 파일의 경로 있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할 일 할 때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객체로 result로 받아서 할 일 불러 해서 있었단 말이죠. 요거는 jQuery에서 JSON 파일을 받아서 할 일을 할 때의 문법이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저와 비슷한 걸 뭐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React의 문법을 이용해서 저 JSON 파일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오는 방법. 그래서 가져와서 페이지가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 그거를 간단한 예제를 만들고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신 거로 돼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출력돼요. 교재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프로젝트는 만들었고, 자, 프로젝트는 지금 요거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npx create react app에서 react ajax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드신 분 있으면 만들어 주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으면 프로젝트를 실행할게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열고 그 다음에 unstar트 해서 프로젝트도 실행하고 코드하고 뒤에 점 찍으면 열리는 거예요. 코드하고 뒤에 점이 바로 붙어 있으면 안 돼. 점 한 칸 띄우고 코드하고 한 칸 띄우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립니다. 지금 얘에서도 여러분이 한 가지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뭘 거냐면 우리가 HTML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껍데기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데이터를 생성을 했었지만 이 생성을 한 거 우리가 지금 앞서 프로젝트에서도 내용을 생성하고 목록에다가 추가한 목록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생성한 게 화면에 출력되고 이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생성, create하고 read하고 update하고 delete하는 기능을 했는데 이게 정작 뭐와 연결이 안 돼 있냐면 얘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다 일회성이에요. 그 페이지 안에서 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다시 한번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디에도 그 데이터를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안 나오죠. 네, 다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리액트를 가지고도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요거는 여러분이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DB가 MySQL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PHP의 MySQL일 수도 있고, Firebase라고 해서 저런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폼이나 폼 양식도 빌려줘요. 그래서 내가 폼 양식을 만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 Firebas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서 거기에 있는 걸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지 않아도. 저 Firebase라는 녀석도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얘는 별도의 뭐 스크립트를 새로 공부할 거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쟤들이 안내하는 가이드대로 여러분이 설계만 해주면 그러면 힘들게 우리가 저 PHP에 연결할 때는 우리가 PHP SQL 문법을 익혔어야 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 거 없이 웹사이트에 다양한 폼과 다양한 뉴스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얘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녀석이에요. 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DB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리액트에서 그 DB에 접속하고 컨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이 모두 아주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뒤에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일단은 우리가 수업했던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요 갈증을 푸시면 요 갈증을 풀면 여러분은 살짝 백엔드 쪽에 발을 들이게 되죠. 네, 지금은 이 리액트를 배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생성하고 유지되고 관리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원래 백엔드가 하는 거긴 하지만 스스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한번 학습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일단 제이슨 파일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미 가정은 만들어져 있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제이슨 파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게 PHP로 돼 있든 리액트로 돼 있든 뭐로 됐든 어떤 프로그램 백엔드 언어로 됐든 간에 저 백엔드 언어를 통해서 저 뉴스 제이슨이 목록에 있는 걸 조회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프론트 단, 우리는 프론트 단이잖아요. 프론트 단에서 걔를 화면에 디자이너가 원하는 모양대로 출력.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목록에 맞는 상응하는 요소들을 출력하는 부분만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프론트 엔드에서 계속 하다 보면 아까 이 연결고리가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다 해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십시오. 네. 자, 봅시다. 저도 공부해야지 하고 있는데. 자, 프로젝트 만든 거에서 좀 필요 없는 파일들을 좀 지우고 앱 CSS에 있는 거 모두 선택해서 지울게요. 인덱스 CSS에 있는 거 모두 선택해서 지울게요. 그 다음에 앱 JS에 가서 간단히 목록을 만들 건데 일단은 제이슨 아직 바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제이슨을 통해서 구현될 HTML 틀을 만들어 놨고 이거를 이제 제이슨 파일의 목록을 가져와서 우리가 화면에 뿌려야 된다라는 거니까 일단 HTML부터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앱 JS로 갈게요. 자, 로고 필요 없죠? 로고 지우고요. 앱 JS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return 하는 부분에서 class name app에서 여기 헤더 부분은 지우고 헤더 부분 여기죠, 지금. 지울게요. 자, 지금 함수형 방식으로 앱 컴포넌트를 만들고 있죠. 이게 index.js에서 컴포넌트 얘의 결과를 여기에 코드를 생성하고 그 코드를 어디에 index.html의 id 루트에다가 내용으로 넣어줘 라고 하는 걸 지금 인덱스가 하고 있어요. 자, 앱.js에서 목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넣고 네, 하면서 일부 책에서는 설명이 없거나 미흡한 부분들 부연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다음에 article. 그러니까 지금 태그를 작성할 때 제가 소문자로 닫히면 이건 태그고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 안에 내용을 아무것도 안 넣었다면 그건 컴포넌트고 AMP 세미콜. 앱 CSS의 내용 다 지웠고 인덱스 CSS의 내용도 모두 지웠습니다. 자, 간단하게 앱 컴포넌트가 생성할 HTML 태그들을 쭉 작성해서 화면에 목록과 그리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제이슨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 티처스 모듈에 보면 여기 제이슨을 이용해서 만들 거의 예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목록을 만들었고 여기에 열자마자는 웰컴이 나오고 있는데 HTML을, CSS를, JS를 클릭하면 여기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존에 만든 거랑 뭐가 다르냐? 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기존에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가 저 자리에 나오도록 한 거였지만 앞서 시간에서 우리가 라우터 기능을 한 거는 페이지가 전환되는 거고 그냥 있던 페이지가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거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은 있던 페이지가 없어요. 클릭할 때 순간 제이슨 파일에서 기술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목록도 우리가 지금 HTML로 작성을 했지만 이것도 제이슨 안에 있는 목록의 제목들을 기반해서 새롭게 생성을 해줄 거예요. 생성되어 있는 목록, 제이슨 파일에서
목록을 참조해서 HTML 메뉴를 생성하고 그걸 클릭했을 때 나올 내용, 이 내용도 JSON 파일을 이용해서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식이 앞서 라우터 방식과 그리고 컴포넌트를 교체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HTML로 되어 있던 이 내부의 URL li, 저 li 목록을 JSON 파일의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또 이용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JSON 파일에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로 속성과 앞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 있는 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JSON 파일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나중에 올릴 때 파일이 어디 있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지냐면 여기입니다. 이 index html에다가 여기에 어디에 id 루트 자리에 우리가 만든 코드와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용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JSON 파일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public 폴더에 있어야 돼요. 퍼블릭 폴더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렌더 했을 때 빌드 했을 때 빌드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생성될 제이슨 파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빌드 폴더 없으니까 여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자, 퍼블릭 폴더에다가 파일을 리스트 제이슨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폴더입니다. 파일 확장자가 제이슨, 리스트 제이슨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제이슨은 제가 목록이라고 했고요. 목록은 대괄호로 시작해서 그 안에 값들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단일값만 있는 거지만 우린 그 안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고유 아이디와 그리고 그 아이디와 매치하는 타이틀 두 개의 항목을 같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값만 연결할 수 있는 스트링 문자로 하시면 아니 되고요. 객체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 1번 타이틀 속성의 값은 아까 우리가 HTML에 썼던 거 이게 하나의 목록이고 이렇게 해서 목록을 만들어 주십니다. 퍼블릭 폴더 안에 리스트 제이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다가 목록과 그리고 설명까지 다 넣어도 되지만 조금 더 제이슨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이슨 파일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얘와 연결되어 있는 또 상세 내용을 보여줄 제이슨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에서 1, 2, 3 해서 하나씩 더 만들어 볼게요. 같은 컨셉입니다. 같은 컨셉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1번 제이슨, 1 제이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컨셉이 아까 얘를 눌렀을 때 나올 내용, 이 나올 내용을 제이슨 파일에서 가져온다라고 했고요. 이 제이슨 파일은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은 배열이 아니에요. 하나의 값만 있는 거니까 중괄호 하나만 있고요. 이거 안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ID, 얘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리고 설명, HTML은 말이지 라고 해서 설명을 넣습니다요. 자, 이게 1번 제이슨 파일이에요. 좀 전에 목록을 만들 리스트 제이슨을 만든 거고 거기에서 목록을 클릭했을 때 나올 걔와 연결되어 있는 실제 컨텐츠는 1번 제이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도 만들어주세요. 2번, 3번 이렇게 해서 리스트 제이슨과 그리고 그걸 클릭했을 때 나올 리스트 제이슨을 이용해서 목록을 만들고 목록을 클릭했을 때 나올 내용과 연결될 1번, 2번, 3번의 제이슨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안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지고 그 안에 속성과 값이 많아지면 사실 리스트 제이슨 하나에다가 다 몰아서 쓰기에는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사용자가 다 보지도 않을 건데 클릭했을 때 걔만 연결을 해주는 게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면 각각의 제이슨 파일 보여줄 내용도 쪼개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목록 용도로만 만들고
그걸 클릭했을 때 나올 컨텐츠 목록으로 해서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앱.js에 가서 얘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앱.js에 가봅시다. 자, 일단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얘들이 다, 분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앱 안에다가 몽땅 다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분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부부터 여기까지를 내부 컴포넌트를 만들고, 내부 컴포넌트가 여기에 나오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얘를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내부. 이제 내부 A가 대문자를 시작했으니까 컴포넌트인 거죠. 자, 클래스 타입으로 내부라는 컴포넌트를 생성해 주세요. 그 내부가 해야 될 일은 내부 안에 UL 안에 이 코드를 그대로 생성하는 거래요. 아직은 제이슨 안에 목록을 가져오는 거 안 배웠으니까요. 요걸 그대로 출력하는 클래스 타입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다가 클래스 형식의 컴포넌트, 그 컴포넌트는 내부 UL li의 A를 출력해야 된답니다.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구현을 하자고요. 클래스형 만들어 주셨습니까? 엑스포트는 다른 문서에서 쓸 수 있게 할 때만 씁니다. 지금은 어차피 앱에 같이 있으니까 엑스포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만약에 내부 JS라는 또는 내부 JSX라는 컴포넌트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엑스포트를 해줘야죠. 그 파일 안에서. 자, 그냥 단축키로 나오는 코드를 활용해도 되고 여기에다 그냥 RCC라고 했어요. 그러면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 거니까 맨 위에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컴포넌트를 extend해서 하니까 이 코드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export해서 얘를 다른 컴포넌트에서 쓰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얘가 자동으로 앱에서 했더니 앱으로 찍히는데 저는 얘를 뭐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내부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걸 어디에 출력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서에서 얘가 쓰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클래스 내부 ext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포넌트 기능을 확장해서 내부라는 클래스로 만든 거니까 요거 클래스 컴포넌트 불러오는 코드 있어야 돼요. 뒤에 세미콜론 얘가 별도의 문서로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여기에다가 아무리 내부를 가져온다라고 해도 못 불러올 거 아니야. 임포트를 하려면 얘가 출력을 해줬어야지. 추출을 해줬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엑스포트를 씁니다. 자, 안에 코드 어떤 거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내부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죠. 이것도 DIB로 감쌀 필요 없이 어차피 최상위가 우리가 내부가 있으니까 이 내부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div 있으면 div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로 바로 쓰셔도 돼요. 최상위 요소가 하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주소로 했던 건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하나면에 보여드리면 현재 이렇습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 아까랑 뭐 똑같이 목록이 잘 나오고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목록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건 여기에 이 목록을 제이슨에 있는 좀 전에 제이슨에 만들었던 벨로 되어 있던 걸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언제 얘를 만들 거냐면 여기에 이 앱.js가 화면에 만들 내용들이 구성이 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앱 컴포넌트가 여기 이런 구조들을 확인해서 이제 화면에 렌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목록을 추가해 주고 싶습니다.
자, 앱 컴포넌트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때 추가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에서 컴포넌트의 지금 클래스형으로 하고 있어요. 클래스형으로 하고 있을 때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에서 컴포넌트가 화면에 렌더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를 하려면 마운트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웹에다가 컴포넌트를 다 장착 마운트가 장착이라는 뜻이니까 장착이 끝난 다음에 할 일이라고 해서 컴포넌트에 did mount가 있었어요. 컴포넌트의 did mount 안에다가 할 일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제이슨 파일에 있는 걸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문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컴포넌트 did mount를 여기 내부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내부 컴포넌트 did mount 이러면 내부 컴포넌트 얘는 저 앱의 컴포넌트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거를 이제 생성하려고 해요. 컴포넌트 did mount 하고 제이슨 안에 있는 걸 가져오는 문법이 조금 독특해요. 그를 설명 좀 할게요. 리액트 공식 문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org. 리액트에서 제이슨 파일에 있는 걸 가져와서 뭔가 출력을 할 때 문법을 볼까 합니다. 그때 쓰는 게 뭐냐면 그래서 ajax로 검색하면 나올까? 한번 해볼게요. ajax API 보고 있고요. 뭐 jQuery ajax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것 중에 윈도우의 패치라는 녀석을 쓸 수도 있고요. axios라는 녀석을 쓸 수도 있고 jQuery에 ajax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대요. 저는 누구를 쓸 거냐면 내장되어 있는 패치를 쓸 거예요. 자, 지금 얘도 보면 바로 밑에 나와 있네. 자, 바로 밑에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돼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컴포넌트, my 컴포넌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my 컴포넌트가 하는 건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에서 변경될 수 있는 값들을 state 안에다가 기술을 해놨네요. 에러니, is loaded니, 아이템이니. 자, 느낌으로 봐서는 아이템이 배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이슨에 있는 걸 가져와서 아이템에다가 목록을 추가하나 봅니다. 그죠? 그거를 바뀐 여기 construct에서 설계되어 있는 맨 처음에 설계한 요 변수명 아이템에다가 뭘 이용해서 component did mount를 이용해서 여기 주소 요거 문법 얘가 전체적으로 뭐 하는 녀석이냐면 여기 안에 있는 아이템 안에 있는 아이템 JSON 파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결과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 거냐면 아이템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이템에다가 그 결과를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저장하고 걔가 여기 이거 스테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스테이트 안에 있는 아이템은 직접 우리가 변경해도 바로 반영이 안 됐어요. 얘를 바꾸려면 반드시 뭘 써야 돼요? setState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줘야죠. 그래서 setState를 이용해서 여기 setState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변경해주고 있어요. 이때 지금 이 문서 안에 다 있네. 이 문서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걸로 설명을 잠깐 해보면요. 패치의 문법이 패치하고 그 다음에 불러올 파일의 경로가 있어요. 여기에 파일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있는 거죠. 그 파일이 상대 경로일 수도 있고 절대 경로일 수도 있고 자, 저게 파일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 한 줄인데 편하려고 뒤에 하고 있어요. 자, then 한 다음에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then이 있어요. then은 영어로는 그 다음 할 일, 그 다음 할 일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then이 두 개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얘가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지들이 정리만 해놓으면 사실 이 then을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then은요, 뭐 하는 녀석이냐면 여기에 있는 결과, 이 JSON 파일에 있는 걸 받아와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RES라는 거로 받았고 그 RES라는 객체에 저장된 걸 가지고 RES JSON을 이용해서 뒤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바꿔줘요. 다시 바꿔주면 그 다시 바꿔준 걸 리절트로 또 받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지들이 조금 짜놓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시 리절트라는 거로 받고 그 리절트 안에는 이제 쓸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확한 객체 형태로 들어옵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목록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얘한테다가 빈 배열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안에서 사실 이 RES라는 녀석 안에는 저 파일이 실제로 있니 없니 그래서 있으면 뭐 success 없으면 뭐 fail 이런 식으로 파일에 실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파일이 우리가 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원래 제이슨으로 하는 것들은 다 백엔드 안에 있는 파일하고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아까 백엔드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트 제이슨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저 파일이 얘가 패치가 확인해야 되는 건 저 파일이 맨 처음에 있는지 없는지 저 경로에 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파일의 유무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파악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한 결과가 일단은 요 RES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RES에는 우리가 지금 출력할 딱 목록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RES JS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안에 목록만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형태로 객체 형태로 배열의 형태로 해서 온전히 여기 리절트에는 저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RES는 아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공했니? 파일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니? 없니? 그런 것들의 값은 true와 false까지 다 담고 있는 객체 정보예요. 그거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배열만 있는 온전한 리절트 형태로 바꿔준다. 여기에서 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저게 뭔 뜻이지? 라고 해석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책에 있는 이름과 조금 다르게 썼어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도 이런 문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중괄호가 어디까지야? 여기 중괄호가 여기까지 가로는 에러가 있을 때 저 리절트가 true라고 한다면 여기 RES에서 출력한 거가 매개 변수로 리절트가 있으면 또는 에러라고 나오면 이라고 해서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으면 이렇게 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리절트에 있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 리절트 안에 아이템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객체니까 여기 객체 안에 아이템이라는 속성명에 있는 것만 가져와서 여기에 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일 자체를 통째로 이 매개 변수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름은 만들어야지 된다니까. 그게 리스트가 아니라 그게 1번이 아니라 이 디스는 얘죠. 요거. 네. 요거. 됐어요? 디스 안에 이 스테이트 디스의 스테이트 안에 이 값을 변경하려면 우리가 set state를 써야 되니까 여기에 디스는 누구라고요? 이 컴포넌트 자체. my component를 디스로 받은 거고 my component 그 my component 디스 안에 state 안에 얘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좀 전에 코드에서 보면 우리는 직접 앱jet에서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를 썼지만 이 코드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제이슨 파일에 있는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에 나올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출력된 걸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리스트를 또 출력을 할 거예요. 자, compound did mount에다가 패치를 이용해서 패치 안에다가 아까 문법이 뭐였냐면 경로. 자, 지금 이게 app.js고요. app.js가 나중에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 거냐면 index.html, index.html, 퍼블릭 안에 있는 index.html 여기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로를 잡을 때 누굴 지금 불러와야 돼요? list.json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크립트 짜는 건 다 어디? id 루트 자리, 이 자리에다가 html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다가 source 해서 우리가 작성한 게 스크립트 쫙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app.js에 만든 스크립트는 어디에서 실행이 된다? index html에서 실행이 된다. 퍼블릭 안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불러오는 파일은 어디 있어요? 같은 폴더, 같은 방 안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그냥 list js.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요 list js라는 게 public 안에 폴더를 또 만들고 보통 데이터라는 거 안에 많이 넣으니까 데이터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옮겨 볼게요. 리스트도 데이터 안에 이렇게 옮겼어요. 옮겨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그냥 HTML 가고 같은 루트에 있었지만 됐나요? 자, 그럼 경로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HTML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리스트 JS는 어디 있어요? 데이터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됐어요? 이렇게 쓰거나 이게 루트니까 이렇게 쓰거나. 네. 좀 전에 퍼블릭 폴더 안에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주세요. 예. JSON 파일이 보통 HTML과 같은 루트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 데이터 폴더 안에 넣어주세요. 저기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목록을 만들고 배열로 만들고 배열을 만든 걸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